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둥근힘 센터에 와 있습니다. 저는 소라북스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이 책을 척추 건강혁명 프로테라피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이 책에 둥근힘인데 이 둥근힘의 창시자이신 원윤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물어보려고요. 네, 잠깐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책은 척추 건강혁명 프로테라피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혁명 같은 프로테라피를 만났습니다. 이 책을 만나고 나서 척추를 곧게 세우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이렇게 반듯하게 세우는 연습을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상하 좌우 전후 둥근힘인데요. 이 둥근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책 증보판을 내면서 이 프로테라피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그런 지킴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둥근힘 창시자이신 원윤 회장님을 모시고 이 책 속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좀 물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질문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 책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S자 만곡이 가장 안정적인 척추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회장님. 예, 만곡이란 뭐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굽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목은 목대로 C자처럼 그럼 알파벳 C자처럼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생겼고 등은 등대로 반대로 이렇게 굽어 있고 허리도 마찬가지로 절록하게 이렇게 만곡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척추 전체를 보면 S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치 못한 사람은 척추가 똑바로 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식물 생명력이 끊어지면 빳빳하게 일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이라는 건 정상적인 만곡을 유지했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 인체 중심 척추를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그 문장이 있거든요. 특히 둥근힘에서는 육면쟁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체의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육면쟁력이란 어떤 걸까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경쟁력 이렇게 얘기하지 쟁력이란 말은 잘 안 씁니다. 사실 쟁이랑은 서로 다툴쟁해서 앞에서는 숙이려고 그러고 뒤에서는 못 가게 하고 왼쪽에서는 이쪽을 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못 가게 하고 서로가 상하로 서로 이렇게 쟁탈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안 뺏기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인체의 중심인 우리 요추 사후본의 중심을 똑바로 세워야 된다 하는 서로 딸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힘을 둥근 힘이라고 제가 이론적으로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상하 좌우 전후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육면쟁력이라고 하고 이 균형을 둥근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둥근 힘이라는 건 어느 쪽으로도 쏠리지 않으려고 하는 힘, 서로 버티는 힘, 서로 땡기는 힘,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그런 사람이야말로 활력적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쏠려서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뭐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런 사람들은 중심을 잃은 사람들이니까. 그 말하자면은 공을 말한다면 탕탕 칠 때는 공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어느 쪽이 바람이 빠지면 쭈그러지면 아무 무용지물인 것처럼 사람도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활력. 예. 네, 그럼 회장님, 인체 중심을 바로 세우는 둥근힘, 프롭을 활용해서 육면쟁력을 회복하는 둥근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프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둥근힘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쏠리면은 현재까지 다른 사람 손을 빌려도 지압을 받는다든지 또 카이로프라틱을 한다든지 또 CST라든지 이런 요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도구, 그러니까 프롭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게 40cm에 높이 7cm,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탈부착할 수 있도록
이게 그 기능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어디다 대고 누우면 이 높이나 이 규격에 따라서 우리가 물리적 작용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기계적 작용을 하느냐에 의해서 그 굽었던 것이 펴지고 쏠렸던 목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또 휜 허리가 바르게 잡히고 그런 이치를 이제 이론적으로 한 것이죠. 예. 다른 사람 손을 빌리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물론 이제 잘 훈련을 좀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인체 중심은 왜 잃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인체 중심이 어떤 사고나 아니면은 아기 때 어려서 잘 쓰러지지 않습니까? 어려서는 어디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런 경향이 많아요. 또 옛날 뭐 어디 시소에 올라갔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렸을 때 무리한 체육 시간에 뭐 다치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어려서는 회복이 빨리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는데 어려서 다쳐서 그런 현상이 커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제가 연구해 본 결과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측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는데 이 줄넘기가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 전후, 좌우, 상하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제가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줄넘기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회장님? 네. 뭐 마땅한 게 없어서 네. 여기서 그냥 줄넘기 이 줄을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균형이 이렇다는 거는 내가 이걸 양쪽을 이렇게 놓고서 머리다가 잠깐 이렇게 올리면 잘 보십시오. 편차라는 게 중심을 잃었다 하는 거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등이 이렇게 굽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굽으면 이 끝이 내 엄지 발가락하고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얼마큼 떨어져 있습니까? 조금 전보다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내가 등을 얼만큼 굽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더 굽으면 더 많이 떨어지겠죠. 이런 편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앞부분이 좁아지고 뒷부분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 몸이 벌써 균형을 잃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등이 굽은 사람들이 노인이 많이 굽지 않습니까? 그럼 노인들은 호흡이 가쁘고 그러니까 호흡이 일정치를 못하고 거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호흡이 고루 길게 쉬어야 된다. 근데 호흡은 18번 쉬는 것입니다. 18번에서 20번. 그래서 그 누구나 다 그런 건데 내 체형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호흡수가 틀려지는 것이죠. 거북목, 새가슴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좌우 측만증 아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좌우는 우리가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아까는 전원하는데 좌우로 이렇게 있으면 내가 옆으로 이렇게 굽으면 이쪽은 떨어지고 이쪽은 짝짝 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붙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게 편차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오장육부가 제 위치에 있겠습니까? 틀어져 있겠습니까? 틀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오장이 틀어져서 마음 씀씀이가 좀 불량하다.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표현들을 하셨죠. 그렇듯이 인체 중심이 무너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러니까 우리 책에 이렇게 한 거는 10가지 기능이 퇴화되고 100가지 증상이 생긴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 인체 중심이 바로 수면 10가지 기능이 회복되고 100가지 증상이 없어진다. 그런 내용을 우리 적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앉아서 또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인체 중심을 잃게 되면 10가지 기능이 퇴화되고 100가지 증상이 생긴다고 방금 말씀하셨고 책에도 이렇게 10가지나 설명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굳이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한 두세 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심이 잃게 되면 첫째는 음식 조절 기능이 퇴화됩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주변에. 그런데 이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몸이 큰 분들이 많죠. 물론 이제 몸이 정상적인 사람은 음식을 많이 안 먹어요. 근데 몸이 좀 이게 푸대한 사람들은 먹는 걸 좋아하고 배가 불러도 먹고 또 음식 생각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느냐면 씹지 않는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20분, 30분 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우기는. 근데 한 두세 번이 꿀꺽 삼키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에서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짜장면을 한 그릇을 훅 삽입하는 거 봤지요? 네. 그런데 몸이 정상적인 사람은 그걸 못 합니다.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뇌기능 같은 경우는 중심이 잃게 되면 잘 조옵니다. 사람들이. 업무 시간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한테 지가 지적을 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졸려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 회사에서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또 공부하는 학생 같으면은 선생님하고 이렇게 아니라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빨리 자. 한 시간 수업에서 한 20분 안에 졸게 돼요. 이마가 책상에 차. 그런 학생들이 많죠. 나머지 10% 1등부터 10등까지는 선생님과 1시간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또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졸리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야 될 때도 브레이크를 잡고 그런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빨리빨리 가는 사람들은 아주 정신이 똑바른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 하는데 방해가 되지만 그렇게 돼서 음식을 많이 먹고 또 공부 시간에 잘 졸고 운전하다가 졸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심을 바로 세우면 몸도 아주 날씬하게 참 아름다워지고 공부 시간에 졸지 않아서 공부를 잘하고 또 운전 중에 졸지 않으니까 사고가 없습니다. 민폐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기만 사고 나면 괜찮은데 내가 졸므로 해서 남이 사고 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체 중심이 잃어서 먹기를 좋아하고 또 강의 시간에 잘 졸고 운전 시간에 잘 졸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중심을 바로 세우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또 운동 기능이 없어지니까 운동을 해야지 해서 운동을 시작하면은 꾸준히 하는 게 아니고 작심삼일 의욕은 넘치나 포기를 빨리 한다. 그 주변에 잘 살펴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많이 만납니다. 그렇군요. 사실 놀랍습니다. 인체 중심을 잃게 되면 100가지 기능이 퇴화되고 100가지 증상이 생긴다. 아까 뒤집어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체 중심을 회복하면 100가지, 10가지 기능이 회복되고 100가지 증상이 없어진다. 소멸된다. 네.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면 그 피트니스 그 아름다움이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프롭 세라피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헬스와 뷰티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새로운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운동을 하면 모든 사람들은 기를 쓰고 땀을 뻘뻘 나야 운동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운동신경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이고 이 프롭 테라피는 우리가 척추 24마디 이 두경으로 해서 골반까지 31쌍의 신경이 있어요. 신경이 양쪽 쌍으로 이렇게 있는데 신경이 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장육부로 가는 신경을 발동시키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장내의 모든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운동이 되죠. 이거는 그냥 땀은 한 방울 흘리지 않아도 내가 빨리 모습을 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변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단 1분만 해도 변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격하게 운동하지 않고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온전한 그 격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본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우리 프롭 세라피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 선수도 마찬가지. 운동을 한번 삐끗하면은 징크스가 온다고 해서 기능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척추 어떤 마디를 어긋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해줌으로써 그걸 다시 회복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징크스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징크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마사지를 받는다, 뭘 한다, 추운화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내 스스로가 꾸준히 평상시에 한다면은 그 운동 선수도 기능이 좋아질 수가 있고 공부하는 학생도 아주 공부를 잘 수가 있고 매사 또 그렇겠죠? 활력적으로 변하는 거니까. 그래 최고 기본이 되는 게 우리 척추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가 만곡이 이상적인 만곡을 가져야 된다. S자를 만곡. 그 S 만곡. 그래서 그 이게 어디는 쭉 뻗어 있고 예를 들면은 등이 많이 굽으면은 등이 어떻게 되면 새우등. 옛날에 새우등이라는데 지금 거북등. 또 일자목 이런 걸로 많이 변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이중턱이 생기고 목이 이만큼 굵어지고 얼굴이 이렇게 둥근 달처럼 이렇게 쟁반처럼 커지고 이 배가 이렇게 나오고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안 들이고 내가 내 집에서 방에서 잠자기 전에 잠에서 깨어나서 이 운동을 해주면은 모든 운동하는 사람은 더 능력이 더 발휘되는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은 더 정신이 맑아지고 그래서 큰 효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둥근 힘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프롭을 가지고 테라피를 할 수 있는데 1분, 3분, 5분 아주 짧은 이 프롭 테라피를 가지고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사실 저도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장님, 그 자율신경과 운동신경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서로 완전히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배웠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운동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태권도 온 사람과 유도 온 사람이 체형이 틀리지 않습니까? 또 단거리 선수와 장거리 선수와의 허벅지 굵기가 틀립니다. 단거리 선수는 굵기가 굵어야 되고 마라토너는 좀 작아야 되고 유도 선수는 땡기는 운동을 하니까 몸이 좀 커지고 태권도 선수는 막 이게 쳐내는 운동을 하니까 이게 좀 왜소해지고 그런 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모든 우리 운동 기능이나 이런 거는 팔다리 사지로 합니다. 운동 신경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훈련에 따라서 빨리 하면 빨라질 것이고 또 어떤 무게를 들고 오면 팔이 커질 것이고 그런 거 같이 우리 또 그게 운동신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뭐 땀이 뻘뻘 나요. 그런데 우리 자율신경을 운동을 한다는 자율신경은 뭐냐? 오장육부를 지배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장육부는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야 심장아 내가 그만 살란다. 그만 뛸래? 한다고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네. 자율적으로 지가 타고난 명령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걔가 멈추질 않아. 또 우위를 봐도 야 내가 저거 한 번 더 먹고 싶은데 빨리 소화해 줄래? 한다고 소화시켜 주질 않고 자율적으로 그 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은 자율신경을 발동시켜주는 그런 운동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그게 모든 병은 오장육부 속에 숨어 있지 팔다리에 부러지거나 찢어진 거는 꼬매면 되고 붙이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율신경을 발동해서 내 체내에 있는 오장육부를 활발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저는 이 대목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롭을 활용을 해서 운동신경을 발동을 해서 그 자율신경까지 건드려준다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자율신경을 위주로 자율신경을 해서 오장육부를 활성화시켜준다. 그런 운동이죠. 프롭을 활용해서 척추 이 등 이 부분을 건드려줌으로써 자율신경까지 발동된다.
그렇죠. 건드려 주죠. 척추 24마디에는 각 명령이 있어요. 너는 간을 지배해라. 너는 위를 지배해라. 너는 뭐 콩팥을 지배하라. 그러면 그새 간이 나쁜 사람들은 그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난치다가 누가 등을 딱 때리면 아 깜짝이야 간 떨어질 뻔했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가 또 그 배가 아프다고 하면 장이 나쁘면은 배를 이렇게 엄마들이 쓸어주고 또 엄마가 젖을 먹여주고 나서는 어떻게 등을 두드려 주죠. 거기는 흉추 5번 거기를 두드려 주면 트름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아주 상식적 관점으로 이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을 고조시켜 준다. 그런데 지금 체육이론은 운동신경을 발동을 해서 자율신경을 고조한다 하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율신경을 직접 운동을 시킨다. 그래서 오장육부를 활발하게 해준다. 그런 이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혁명적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런 건 없던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땀을 뻘뻘 흘려야 운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운동도 내 몸이 건강하게 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허약자가 운동을 해서 내 몸을 활발하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하는데 허약자가 할 수 있는 운동이 팔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워있는 환자나 또 허약자나 또 노약자 같은 분들은 척추만 잘 해줘도 잘 다리에 힘이 생기고 또 기분도 아주 좋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병에서 회복할 수 있고 자세를 바르게 잘 지킬 수가 있고 또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배운 게 헬스와 건강 그리고 뷰티라고 하는 것 자세가 바르면 피트니스도 멋있어지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롭 세라피구나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어디 피곤하면 좀 눕자 그러지 엎드리자 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울 때 등에다 어디든지 받치면 등이 쫙 펴지죠. 그런 시원한데 개운하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남의 손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남의 손을 절대로 빌리지 않아도 내 집에서 집집마다 또 방방마다 식구마다 하나씩 갖고 있으면 아주 훌륭한 건강을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6시 정각 바른 몸 만들기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하 좌우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후 좌우 상하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프롭을 가지게 되었고 저희 어머니께도 선물 드리고 제 아이에게도 선물을 줬는데 이 프롭이 집안에 하나가 아니라 각 개인마다 하나씩 그렇게 갖고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휴대폰이 일상인 것처럼 이 프롭을 일상적으로 운전할 때도 사실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건강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프롭과 함께하면 이 척추 건강 혁명가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둥근힘 프롭 세라피 원윤 회장님과 인터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책 척추 건강혁명 프롭 세라피인데요. 이 프롭이라고 하는 세라피를 통해서 정말 헬스와 뷰티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